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3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이 본장 마감 이후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우리 기술이 한 4%가량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한때 최고치 10%까지 빠졌었는데요. 일단 장 막판에 다시 올려주기는 했지만 일단 세력들이 오늘까지는 빼는 날이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누르고 있느냐? 일단 오전부터 빠졌다라는 게 특이한 거죠. 우리 기술 오전에 어땠습니까? 자, 분봉으로 좀 놓고 볼게요. 9시에 갭 상승, 어제 시간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뜬 채로 시작했지만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도세를 이용해서 눌러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쪽의 노이즈가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이 빠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뺐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건데, 일단 올라간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오전에는 분명히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두산 에너빌리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지만 장 초반에는 이렇게 갭이 뜬 상태로 시작해서 11만원까지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여줬었다라는 건 원전 섹터가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란 쪽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니 어느 정도는 이 상승분을 되돌려줬지만 이렇게 우리 기술만 시장의 흐름을 역행했다라는 건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뻔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만약에 주가를 내릴 때는 왜 내리는지, 그리고 올릴 때는 왜 올리는지, 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세력들의 의도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공시상 확인되는 부분은 오늘까지는 쉬어갈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6일이죠. 내일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이 상승 레이스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담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레이스가 나오는지, 오늘 영상은 이런 공시 내용들 기반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 그리고 요즘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드리블을 하려면,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면 항상 명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명분이라고 하면 뭡니까? 대미 투자, 이게 가장 첫 번째이고, 그리고 빠질 때는 요것도 있지만 전환사채 물량의 움직임과 요것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네, 중동 이슈가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못 올라가는 이 돌뿌리가 되고 있는 만큼, 결국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기술이 가야 되는 이유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란이 있고 이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란이든 이안이든 간다라는 거 동일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비를 해놔야지 그 어떠한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많이들 급박하실 텐데요. 영상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딱 요것만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로 신고가를 열렬하게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또 제일 중요하게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써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정책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이 다른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지금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영상과 가짜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주분들이 이상한 영상 보시고 흔들려서 투매하시지 않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댓글도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장 초반만 해도 장이 좋았습니다. 근데 장이 왜 좋았는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알아두셔야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은 이란 측에 15개의 요구 목록을 전달하면서 평화 협상에 대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란 측은 어때요? 한 달 휴전에 대한 내용을 받고 그 어떠한 강경 대응이 나온다든지 대답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평화 협정으로 가는 듯 싶었으나 결국 장 중반에 이란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내보내게 되면서 시장 자체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막판에는 증시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갭이 떠서 시작을 했지만, 자, 저가 0.89%까지 빠지고, 그리고 종가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 우리 기술도 어떻게 보면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빠져서 아래꼴이 달리지 않는 음봉 마감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아래꼴이 달아주면서 일단 어느 정도 구간에선 버텨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은 왜 그러냐? 세력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들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마음 먹고 주가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공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여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아래 세 가지 항목을 계속해서 체크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체크하냐면 여기 나와 있죠?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3월 25일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자, 진짜 오늘까지 딱 이 세 개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바꿔 말했을 때 26일부터는 1, 2, 3번 그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투자 경고의 재지정에 걸릴 리스크가 없어진다. 그죠? 그리고 나서 투자주의도 완전히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투자주의는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투경이에요. 투경 상태에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끔 간혹 가다가 매매 거래 정지도 워낙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제한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변동성이 제한되게 되면 미수와 신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붙여 놓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 입장에선 이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 돈이 움직이는 걸 강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선 투자 경고를 지정되게 하지 않고요. 정확히 이런 리스크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무언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힘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어떤 것도 있어요? 중동 쪽에 노이즈도 있겠다. 이때다 싶어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마지막까지 막 장 중반에 10% 빼버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개인분들의 투매를 유도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아래꼬리 달고 마감을 해주는 이상적인 형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드렸는데 잠시 조정이 나오는 건지 혹은 이런 종목이 진짜 끝난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갑자기 올라가든 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이 현명한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조정의 이유도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셔야지만이 다른 분들께서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완벽하게 또 해제가 됩니다. 근데 내일은 뭐가 있어요? 까먹으시면 안 되죠.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이 전환사채에 대한 상장이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요게 되죠. 이게 3월 25일자 200만 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매도는 D-2일부터는 가능했던 거예요. 이 말인즉슨 매도는 원래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환사채 물량이 12발행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또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 이때 상장 직전에 주가를 또 들어 올립니다. 근데 이게 3월 25일 날 나오는 물량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3월 17일에도 상장됐던 이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 때문이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단기 고점을 형성했었어야 됐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오히려 한번 이렇게 뛰어 올리고 나서 이렇게 전쟁이 아니라 박스를 치고 있는 거 이 전쟁 때문이죠. 전쟁 이슈들 때문에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이 말인즉슨 결국 전쟁이 해결이 되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원전 섹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기술이 항상 움직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원전 섹터 오늘 어땠습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대장주인 얘도 음봉 달리고 상승분 뱉어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DLENC도 있죠? 건설주들 중에서 최근에 그나마 좀 많이 올라갔던 얘네도 이 X에너지와의 SMR 계약으로 인해서 호재가 나옴으로써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전 섹터의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또 며칠 전에 나온 좋은 내용이 한미의원연맹이 대미투자법을 들고 미국 원자력 협회를 찾아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가는 거죠? 결국 대미투자법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 SMR이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러 간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를 하러 간 거고 원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고 갔다라고 하니까 이런 특히나 이 원전 관련법, 대미투자법이 관련된 이래로 미국 진출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우리나라 원전, 이 K 원전이 진출이 할 만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원전주들이 미칠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세력들이요, 지금은 이 타이밍을 눈치를 보면서 이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안과 2안이 항상 존재해요. 1안과 2안. 1안은 뭐죠?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해서 미국의 진출길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동의 전쟁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사실 전환사채 물량 안 떨궈주고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광기의 구간이 정말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2안은 뭡니까? 반대로 대미 투자가 미뤄지고 중동 전쟁이 지금 상황처럼 크게 해소가 되지 않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전환사채가 이탈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대미 투자랑 중동 쪽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한번 단기 고점을 출현시킨 다음에 물량을 털어내는 그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안과 2안,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도 걱정, 내가 어디서 분할 매도를 해서 최고의 차익 실현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2안은 뭡니까?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한 다음에 추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눌림목들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요,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고요.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자, 우리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요, 황금손이요, 실시간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기술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반복적으로 넣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현 구간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라고 문자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이런 단체 문자 통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같이 중동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 장에선 우리 선배님들께서 공부가 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학교 다니실 때 생각해보면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이런 교과서처럼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런 대응 자료집을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리 기술 같은 세력주들은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구성을 보게 되면 진짜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요거에 대한, 아니면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될지 헷갈리는 장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걱정이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또 조정받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러다가 보면 어떻게 될지 갑자기 흔들리고 손이 먼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위해서 특별히 좀 준비했는데, 이 우리 기술 대응 전략 자료집입니다. 일단 우리 기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단체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구성을 해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선배님들마다 우리 기술을 얼마 정도 들고 계신지, 평단가는 얼마이면서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실려 있는지, 자, 이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단가가 저 밑에 계신 분, 그런 분들 대상으로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 마다의 대응 방법과 그 동시에 정말 각기 다른 비중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적으면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진짜 1억도 들어가신 분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마다 자, 각자 대응 방안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일단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중동 이슈 그리고 이 대미 투자 원전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이 매수 매도를 공격적으로 함으로써 남들보다도 더 빠르게 좀 시드를 불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은 비중이 실려 있다라고 하시면 어쨌든 안전한 접근이 최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들마다 맞춤으로 적어드렸으니까 꼭 이 내용은 받게 되시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페이지에 있으니까 이 내용 꼭 들여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일단 원전 섹터와 전환사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 쪽의 노이즈까지도 이제는 합쳐야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생각보다도 빠른 이런 광기 구간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음을 동시에 한번 또 뺐다 갈 수 있는 이런 이안에 대해서도 자,
보기보다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상세하게 적어 놓았으니까 요거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꼭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9630-2563번으로 자 뭐라고요? 우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단체 문자 통해서 대응도 도와드리지만 이런 자료들까지도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이 주식 황금손에 15년 인생을 걸고 이 정수를 모아놓은 자료집인 만큼 꼭 한 번씩들은 받아가셔서 공부를 시간 나실 때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걸 또 부탁 못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을 항상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딱 요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으니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공시 나온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했었는데 뭐냐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16회차 남아있던 근데 잔여 물량이에요. 저번에 사오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 측이 사온 건데 그러면 얼마짜리입니까? 8억짜리를 이자 3,400을 주고 8억 3,400만 원에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뭐 언제든지 시장에 뛰쳐나올 수 있어도요, 이 잠재적인 오버행 물량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8억짜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요즘 최근에 공시 내용들 나온 거 보면 사실 전환사채에 대해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맞기는 합니다. 뭐 8억짜리 말고도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업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3월 23일에 한국거래소 귀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기술 측에서 다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그나마 최근의 자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서 증권 등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여기 있죠. 내려서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 이겁니다. 자, 이제는 요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죠. 일단 15회차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16회차 요게 남아 있는데 요거 아까 보셨다시피 전환 사채 다시 사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또 다시 팔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고 추후에 지켜봐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량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얘네가 조금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17회차와 18회차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네, 여기 나와 있듯이 4월 말과 7월 말부터 가능을 합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 19회차는 너무 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것도 물량을 보게 되면 절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쳤을 때는 무려 1,100만 주나 된다라는 거죠. 1,100만 주.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에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3천억 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종가 한 25,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요. 그래서 이런 17회차 18회차, 19회차까지도 충분히 상장을 시켜서 주가를 들어 올린 다음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둘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런 공시사항의 내용으로 전화 청구 기간을 고려했을 때 길면은 11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때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져만 갔으면 좋겠지만 그 중간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주식시장의 100%는 없어요.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술도 이전에 이 과거의 차트를 토대로 보게 되면 자, 이때 변수가 나왔었습니다. 1,800원 여기서 표기되어 있던 대로 자, 원전 섹터에 힘입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조정이 나와요. 왜 조정이 나오죠?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예 계약을 토대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에는 언제든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가는 구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동의 전쟁 이런 것도 천재지변급 변수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술의 어떠한 내부적인 악재가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원전 섹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맞추거나 예상한다거나 이런 거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런 악재가 나와도 정말로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되는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앞으로 꾸준히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집도 분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자료집 받으셔서 공부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것도요, 대응에 대해서도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입니다. 그리고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영상 꾸준히 제가 또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작성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재미난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재미난 종목을 가져온 만큼 이거 한 번씩 꼭 내용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밌으려면 주식이 쭉쭉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10배거를 도달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는 당연히 말씀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진짜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드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꼭 소액 정도는 매수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가져온 선물은 뭐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었는데,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와요.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사이클이 오면 어떻게 되죠?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이클이 끝나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런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이런 주가의 하락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선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 최근엔 전장 사업까지도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났냐? 아닙니다.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직접 언급을 주셨듯이 올해 M&A의 중심은 전장과 로봇 중에서 보겠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얘네를 인수한 건데, 자, 그럼 힌트가 다 나왔죠? 앞으로도 이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인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과연 대상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했던 기업들을 토대로 힌트를 보자고요. 자, 주력 사업인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얘네를 인수하면서 생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기존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충분히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이 대상 기업이냐면 정답은 라이다예요. 라이다가 뭐냐?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3D화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건데, 자, 정확히는요, 이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근데 왜 핵심 부품이냐? 바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자, 이들을 인수를 했지만 얘네는 사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 자율주행 ADAS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얘네를 인수했는데 얘도 필요해졌다? 그러면 충분히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자,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심지어 납품받고 있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선 충분히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저만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비슷했던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얘도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내용과 동시에 이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주면서 바닥권 17,000원에 있던 주가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93만원까지 무려 5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대단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보수적으로 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자,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 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냄새를 맡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후보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뭐 한 300만 원, 햄버거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어렵게 준비한 만큼 이번 이 중동 이슈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선배님들께서 가장 큰 보답을 받으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숫자 1입니다.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템베거 인수합병 후보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의 매수매도 대응 단체 문자와 이 자료집까지 함께 넣어드리는데 같이 받고 싶으시면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나는 두 가지 다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랑 숫자 1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다만 어떤 것만 부탁드린다고요? 마지막으로 자,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신고가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저점에 있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진짜 이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